맥락인데 4번에서 7번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잘 봐야 돼. 지연이 역할이 먼저 물어봤잖아. 봐봐. 지금 지연이가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상 사회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내용일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 보셨겠지만은 여러분 생각을 해봐. 자, 얘는 일종의 사회자 역할이지. 그러면 당연히 주제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자, 얘가 사회자 역할이라고 봤어봐. 사회자 역할 1번 뭐겠어? 당연히 주제 언급이겠지. 두 번째, 얘가 우기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근거를 바탕으로 뭘 해라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야. 형식, 즉 토론의 형식을 갖추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세 번째, 사회자가 정리해줘야지 누가 정리할 거야. 맞죠? 또 다른 쟁점이라고 주제를 넓혀볼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봐라. 사실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사회자가 하는 일은 아닌 것 같거든, 나는. 이런 식으로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교과서나 학교 수업에서 배웠을 거라고요. 합법적으로 나가는 학교들은. 근데 이게 그냥 흘러가듯이 수업을 해버려가지고 문제 어떻게 녹았는지 몰랐으면 오늘 배우면 되는 거야. 토론에서 사회자 역할은 뭘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주제 세팅, 적절한 형식으로 발언하도록 요청, 참가자들의 생각 정리, 주제 전환 및 정리, 이런 거야. 근데 사회자가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해버리면 한쪽에 편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거는 사회자 역할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니까. 당연히 정답 4번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뭘 알고 있었더니?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었더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물어볼 걸 물어본다는 거야, 얘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용을 왔다 갔다 해. 왜? 실력이 없으니까. 알겠어. 자, 그런 경우에는 보기나 문제부터 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문제를 보더라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아, 사회자 역할에 대해서 묻고 있겠구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그게 있는지 판단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거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봐. 하연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거. 결국에는 나의 구조적으로란 얘기예요. 그럼 봐라. 뭘 다루는 거야? 순서. 글의 전개 방식이 어떤 순서냐? 두 번째는 찾아 쓴다. 인용이야. 인용이라는 전개 방식을 쓸 것이냐. 세 번째는 반박을 통한 강화냐. 즉 반박이 나와 있냐.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이냐. 네 번째는 사례가 나와 있냐. 사례를 바탕으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냐. 그 다음에 주장을 바탕으로 제목에 담겨있는 의미를 밝히고 있냐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부분이야. 전개 방식 잡으면 당연히 나오겠죠. 얘도. 그게 제가 주제 구조에서 구조를 잡으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그냥 내용일치로 뭉개고 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를 보시는 거야. 자, 7번도 이어서 볼까? 보기를 활용해서 나의 초고를 보완하겠대.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법이 나와 있어요, 법. 형법을 근거로 해서 형법. 야, 법에다 항상 근거라고 적어. 왜냐면 법이라는 건 우리가 따라야 될 규범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양상의 근거들이야. 자, 그럼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네. 수남이 자전거를 가져갔거나 수남의 자전거, 수남이 자신의 자전거, 수남의 뭐 보상금 등등 어떤 법률적인 사건이고 수남이랑 뭐 자전거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일단 예상은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단 이것만 가지고 알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런 것 같아. 자,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된 물건은 아마 자전거지 않을까요? 선지만 보더라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게 되거나 타인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대. 즉, 담보로 제공된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나 권리를 갖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내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해서 내가 그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 버리거나 숨겨버리면 그걸 담보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권리 행사 방해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법지문 적용이 된 거야 지금. 이해됐니?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과거에 쓰기 문제를 이 정도로 융복합하진 않았는데 이제는 쓰기에다가 법지문에 쓰였던 논리관계를 적용하는 형태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갈 길이 먼 거예요. 잠깐만 저 따라와 보세요. 그러니까 국어라는 과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가 연구가 한 30년 전, 20년 전부터 되다가 지금 확 바뀔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게 이제 이런 거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부터 아마 4월부터 시작을 하는 이제 111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 이거는 매년 했고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어. 그런데 우리 지금 내신 대비한 학생들은 저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신 끝나고 진행이 될 거야. 그럼 뭐가 진행이 되냐? 이게 고3 연간 커리큘럼이야.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1, 2월 달에 경제를 끝내. 1, 2월 달에 법을 끝내. 3월 달에 논리 철학을 해. 4월 달에 과학기술을 해. 이렇게 커리큘럼이 딱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어? 그럼 방금 얘기했었던 그런 법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지문들이 당연히 수능에 출제되어 왔고 그걸 이제 쓰기, 장문에까지 심지어 고1시험에까지 내고 있고 이런 흐름 맥락은 당연히 여러분 내신 외부 지문들을 엮일 거고 그러면 이 지문들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내신 시험 범위 됐는데 이걸 언제 할 거냐는 거야. 그걸 다 염두하고 계산해가지고 커리큘럼을 지금 짜놓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제 수업에 차근차근 적용하는 과정이실 거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적응하는 과정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한테 지금 적응하고 있는 거야. 일단 졸고 있잖아? 자고 있잖아? 괜찮아. 이것도 여러분이 나한테 적응하는 거고 나도 여러분한테 적응하는 거야. 내 수업 시간에 자더라도 점수는 만들어 놔야지. 그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나는 시험 끝나고 점수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애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줬어요 같은 걔 병신 같은 얘기를 하기가 싫어. 그러면 그거는 애당초 뭔가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았냐? 학생이 점수가 안 나올 게 뻔한데 점수가 안 나오고 나서 그 얘기하는 거는 변명밖에 안 돼요. 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싫어. 결과에 어쨌든
다시 과정이 어쨌든 여러분이 공부를 어떻게 했든 다 필요 없어. 내 학생들은 점수 잘 나와야 돼. 자, 그런데 이 커리큘럼도 지금 여러분 대상으로는 언제? 내신 끝나고 5월부터 나갈 거야. 왜? 이게 나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대비하자고 이게 내신의 출제 확률이 막 100%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연습하자고 법칙을 여기서 할 수는 없어. 그런 고민을 항상 하면서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흐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지금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야. 제가 거시적으로 얘기하는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가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린 거고, 자, 그래서 4번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여러분 푸신 다음에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그렇고 여러분이 당장 안 풀어보고 고생을 안 하고 그냥 듣고 있으니까 멀뚱멀뚱 보게 되는 건데, 여러분 2분, 3분, 4분 걸리고 심지어 문제를 틀린 상태 수업을 딱 들으면 하고 느낌이 오실 거라고. 화법과 작문 통합형입니다. 얘를 내는 이유는 대화 성격의 지문들을 다루기 위해서인데, 여기서는 토론이 나왔고, 이제 토론이라든지 토의라든지 이런 것도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제가 아까 이제 센요고 학생들하고 이제 다루면서 했던 건데, 사실 이 지금 화법과 작문이 이렇게 독립 과목으로 나온 지가 20년이 안 됐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긴 있었어.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막 선택을 거의 강요하는 형태로 나온 게 20년이 안 됐고, 내용도 20년 전 내용도 10년 전 내용이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바뀌어갈 거기 때문에 이걸 개념을 어디까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선생님도 혼란스러워. 선생님들께서 안 내신 학교도 있는데 내신 학교들이 있어. 그럼 센요 같은 경우 낸다 그랬으니까 외우셔야 되고 같이 저랑 외울 겁니다. 반면에 이제 좀 해강고나 이런 학교들은 또 안 내. 그래서 학교별로 이건 대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거랑은 별개로 어쨌든 지금 모의고사에 얘를 반영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같이 보실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이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 형광펜 그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야. 자전거 도둑이야. 그 다음에 주제야.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럼 자전거를 들고 간 수남의 행동이 정당한가야? 자,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이 뒤쪽 정보는 판단이야. 그럼 봐, 얘들아. 사실은 근거가 필요가 없어. 근데 판단은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에 따라서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로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라고 의견이 갈릴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라고? 근거라고. 자, 그래서 먼저 소설의 상황에 대해서 말해볼게라고 하는 건, 얘는 지금 뭐야 갑자기? 그래, 얘가 지금 사회자 역할이야. 한 명이 이런 오지랖은 부려줘야 돼. 그래서 얘가 사회자 역할을 하고 있고, 소설의 상황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 자, 일단 수남이 배달이 갔고, 자, 봐. 그러면 소설이니까 우리 배운 대로 소설의 구성의 3요소 뭐였죠? 인물, 사건, 배경 정보로 세팅을 하는 거야. 인물 정보에다 정황색 동그라미 쳐볼게. 수남이 배달을 갔다. 인물 정보에도 밑줄도 쳐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은 그 배달하시는 분이야. 배달을 끝내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한 신사가 나왔대요. 그래서 자전거 소재죠. 흠집을 냈어. 그래서 어떻게? 보상금을 요구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소재 또는 사건들이야. 그래서 자전거를 묶어두겠다라고 했어. 근데 수남은 고민하다 어떻게 했어? 자전거를 들고 도망가 버렸대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보라는 거야. 일단 상황은 다 이해가 되셨죠? 배달 왔는데 자전거 넘어져서 흠집을 냈고,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보상금 내놔라. 그 전까지는 담보로 자전거를 묶어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 수남이는 어쨌든 자전거 갖고 가버렸어요. 자, 민준이는 정당하대요. 자, 정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지. 바람 때문에 넘어져서 흠집이 난 거니까 라고 하면 안 되고, 자, 봐. 바람 때문에 넘어져 흠집이 난 거잖아 라고 여기서 물어본 건 뭐야? 답변을 구한 건가? 아니면 주의를 한계라는 건가? 주의 한계라고 쓰세요.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그래, 이 얘기야. 단순히 바람, 자전거 그게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질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됐어? 천재지변은 손해이기 때문에 책임질 의무가 없음을 근거로 정당하다고 주장을 한 거라고요. 이렇게 논리구조 잡으셔야 돼. 됐니? 그럼 얘들아, 얘를 그냥 이렇게 처리하셔도 돼요. 실전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평소 연습해 두실 때 이렇게 처리해 두셔야 돼. 얘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 그러니까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고 필요성을 모르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데, 그렇게 3년 지내시면 누구는 1등급 돼 있는데 나는 그냥 성적 정체가 돼 있으실 거야. 그래서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럼 봐. 논리구조를 잡아. 민준이 지금 뭐 했어? 주장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민준의 주장은 뭔데? 정답. 근거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얘는 어떻다고? 배상 의무 없음. 이렇게 논리관계를 깔끔하게 잡아주시라고. 자, 그리고 이유, 결과 또는 원인, 결과 같은 인과구조도 잡아주시고. 그리고 배상 의무 없으니까 정당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볼게. 자, 그 다음에 하연이. 하지만 역점하는 것부터가 반박이겠죠? 바람이 세게 불었다면 묶었어야 된다고요. 자, 이거는 프로블럼 솔루션이죠. 왜? 예상이 가능했으니까. 즉, 예상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봐. 반박은 하지 않았지만 반박이잖아. 저 따라오세요. 그러면 하연은 결국 뭐 한 거야? 민준에 대해서 반박한 거야. 자, 반박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는 뭔데? 바람으로 보건데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야.
예측이 됐으면 뭐 했어야 돼? 해결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나열하는 그 너머 차원의 메타데이터 처리를 해보면 바람 때문에 예측이 됐다야. 그 예측의 문제 상황이 주어졌으면 해결됐었어야 된다야. 근데 얘가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책임이 있다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논리교 잡으시면 되겠죠? 필기하시고. 자, 그럼 봐봐. 지연이는 둘이 입장이 다르구나.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얘기를 뭐 하는 거야? 정리해주고 있는 거야. 정리.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소설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봐봐. 생각이라는 거는 주장이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지? 소설 내용을 가지고 가져오지. 됐죠? 자, 그럼 봐. 지연은 서술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는 거야. 지연 역할. 첫 번째는 뭐라고 해요? 정리. 논증 방식을 정리하고 있는데 너의 주장은 지금 찬반이 갈렸어. 자, 그러면 근거가 와야 되는데 근거는 뭐로 규정을 하자? 소설 내용으로 하자. 소설 내용을 근거로 찬반 정리를 한번 해보자. 계속 가봅시다. 자, 바람이 유난해서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그래서 유난해서라는 게 뭐다? 예상치 못했다라고 봤대요. 그러면서 민주는 유난해서를 근거로 예상치 못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하연이는 유난했어. 그래서 뭐래? 꼼꼼히 묶었대요. 이거는 예상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죠. 자, 정리하면 다시 한번 이제 지연이는 정리 중이야. 민준이는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손해기 있다. 보상 책임이 없고 피해를 예측할 수 있었으니까 보상 책임이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동의했어.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민준의 이제 근거는 뭐니? 하연의 근거는 뭐니? 둘 다 같아요. 뭐라고? 바람이 유난. 여기도 바람이 유난. 근거는 똑같다. 근데 결론이 달라. 여기에 플러스 근거로 들어간 건 뭐냐면 짐을 더 묶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예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죠. 자, 인과로 잡아볼게. 바람 유난했다, 예측 불가다. 바람 유난했으나 지금 묶었다, 오케이, 예측 가능이다. 이걸 근거로 얘네들 어떤 주장을 했다고? 예측이 불가능한 천재지변이니까 얘는 보상 책임 없다. 얘는 예측 가능한 거였으니까 책임이 생긴다. 여기는 공집합 기호로 이렇게 정리해준 겁니다. 그럼 필기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여러분 이 지문도 훨씬 더 잘 기억이 날 것이고, 구공부 뭐 어떻게 할 건데? 눈으로만 읽고 하는 게 구공부가 아니라 이거 정리하시는 게 구공부라고. 필기하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하셨습니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남의 책임 여부 말고 다른 쟁점은 없을까? 자, 여기까지 흐름 한번 끊긴 거예요, 이제. 그럼 새로운 주제야. 여기까지 주제 첫 번째. 책임이 있냐, 없냐? 천재지변 예측 가능했냐, 불가능했냐? 요거죠. 보상에 대한 합의 여부로도 행동이 정당한지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근거죠.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보상금을 주지 않고 도망간 것은 정당하지 않아. 합의가 있는데 도망갔어? 정당하지 않다고 본 거죠. 자, 하연이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거죠. 그럼 봐봐. 합의가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에 대한 근거가 다른 첫 번째 뭐라고? 하연이는 그냥 합의가 이루었다고 본 거고, 민준이는 동의 없이 갔다는 거죠. 그럼 하연이는 여기에 대해서 뭐 했어? 일방적인 제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민준한테 반박하고 있죠. 반박했으면 항상 뭐가 필요하다? 근거가 필요하다. 자, 그럼 봐봐. 반박의 근거 첫 번째는 뭐냐? 울어서 보상금 반으로 줄여줬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수남이 잘못을 인정하는 두 번째. 그래서 잘못도 인정했고 울었다. 처지도 고려했다. 그건 합의다라고 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처지를 고려했다라는 근거 2를 반박한 거죠. 아, 잠깐만. 처지를 고려했다. 처지를 고려했다. 근거 3이라고 한번 해볼게. 근거 3을 반박한 거지. 그럼 이유가 있어야지. 반박한 이유가 뭔데? 어른이 보이지도 않는 흠집이다라고 이유를 다시 한번 밝혔어요.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손으로 구조도를 그리세요. 시작. 자, 필기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 손으로 이제 구조도 그려봐. 시작.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국어에서 이게 한 20년 전만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직유법이니 의문법이니 시적긴장이니 이런 개념어들을 20년 전만 해도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이 없었어요. 그게 확립되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전? 그러니까 이제 뭐 EBS 윤여정
선생님의 나비효과 있었고, 뭐, 이투스의 권교쌤의 16개념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있었다니까. 그 개념들이 확립되고 나서 확 바뀐 거예요, 흐름 자체가. 그 뒤로 개념 수업들이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학원 수업 막 전반적으로 뿌려졌고, 한 5년 전부터 해서 제 개념 교재를 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거의 한 60군데 교사용으로 제공을 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개념어가 너무나 당연해져 버렸어.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법작문 문법, 화법작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화법작문을 가지고 이런 식의 정보 처리하는 걸 이제는 할 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1이기 때문에 2년 뒤, 3년 뒤에는 무조건 이게 수능 어떤 트렌드가 될 거고 내신 대비로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나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논리구조 잡으면서 볼 거야. 따라옵시다. 자, 수남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거 첫 번째. 수남은 신사의 자동차에는 흥죄를 보상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기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야. 이런 걸 논증구조에서 뭐라고 그랬지? 예상 가능 반론이라고 하는 부분이야. 옛날에 논술에서 서울대 논술이 이게 없으면 감점이고요. 연대 논술이 이게 있으면 가점 준다 그랬다. 자, 있지만 이는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재반박하는 거야. 왜? 내 논증을 더 강하기 위해서. 수남은 배달물건 끌건을 꼼꼼하게 묶었지만 자전거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게 근거죠. 그러니까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죠. 왜? 얘는 꼼꼼하게 했어? 얘는 조치를 취했어야지. 자, 이걸 근거로 봤을 때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하지 않았어.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봤을 때 난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하겠다는 거야. 정리하면 이겁니다. 보상 책임이 있다. 왜? 적절한 대처가 없었으니까 책임이 있다.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뭔데? 뭐는 꼼꼼하고 뭐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일관되지 않았으니까요. 실제로라고 나와 있는 건 뭐니? 태풍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근데 왜 태풍 얘기를 했을까? 예시죠. 예시 근거로 논리 구조를 잡은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이걸 그냥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셨어야 돼. 자, 봐. 맨 처음에 이걸 글 쓴 사람의 주장은 뭐니? 수남 정당하지 않다는 거야. 근거가 있어야지. 뭐가 있으니까? 보상 책임이 있으니까. 자, 그럼 보상 책임의 근거의 근거는 또 뭔데? 자, 뭐는 꼼꼼한데 뭐는 조치를 하지 않았으니까. 자, 꼼꼼하게 했다는 건 무슨 얘기야? 예상이 된다는 얘기지. 자, 봐. 그러니까 꼼꼼했다는 건요, 자기가 예상을 했다는 거야. 근거의 근거로서 다시 정리해보자. 예상했다. 꼼꼼하게 했다. 그럼에도 조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상을 했는데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 책임이 있어서 정당하지 않다라고 한 거죠. 자, 여기서 끝났냐? 아니. 뭐가 있어야 돼? 예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시까지 지금 들어왔다고. 논리구조로. 자, 하나 더 붙어보면 뭐가 있다고 지금? 예상 가능 반론의 재반박 구조도 들어있다고. 이 구조들도 꼭 보시면서 가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 암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 1, 2, 3, 4은 쉬운 거는 누가 다 암산하지 풀이과정 다 쓰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암산이 하시려면 풀이과정이 누가 쓰라 그래도 쓰시는 게 먼저 되신 다음에 암산이 되든 뭐가 되든 하는 거니까 일단은 풀이과정 쓰시는 것부터 먼저 하시라고. 자, 2단락. 다음으로 신사순환 보상이 합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근거 2예요. 근거 2는 뭐였어? 보상합의야. 보상합의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뭔데?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떠났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은 신사는 수납의 상황을 고려해서 보상금을 줄여주었다. 즉 무슨 얘기야? 수납의 상황을 고려해서 보상금을 줄여준 게 보상이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의 근거 1이라는 거야. 또한 수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잘못 인정 근거 2라는 거죠. 물론 1970년대 5천억 큰 돈을 느껴질 수 있지만은 뭐 예상가는 반론이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합의를 했다 재반박. 이해됐어요? 어차피 내용 기억 못한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라고? 자, 합의했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 1, 2 그리고 예상가능 반론에 대한 재반박 구조까지 보셨으면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그냥 넘어가지 마 제발. 우리 다 문제풀이라면 제가 훨씬 빠르고 그냥 쉽게 풀었을 거야. 우리 기억납니까? 우리 아마 토요일 수업에서 문학작품 풀었던 거 기억날 텐데 주제만 잡아도 6문제 중에 5문제 정답이 확보했을 거야. 자, 이제 그런 풀이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내신 대비까지 하는 거다. 분석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지금 1단락, 2단락 나온 내용을 이렇게 재처리해. 시작하세요. 자, 1단락 처음. 주장 시작은 수납이 정당하지 않다. 이유는 피해보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예상 가능 반론은 피해보상 책임이 없다죠. 왜? 예상 불가능한 천재지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글쓴이는 예상 가능했다고 보는 거지. 근거로서는 짐을 꼼꼼하게 묶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태풍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런 경우 보상을 누가 했는지까지도 드러났습니다. 자, 두 번째. 수납이 정당하지 않다는 두 번째 근거로 둘은 피해보상이 합의했다는 거야. 피해보상 합의의 근거로서는 보상금을 줄여주는 장면이라든지 수납이 잘못을 인정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었고, 예상 가능 반론으로 너무나 과도한 보상금 아니냐라는 것도 있지만 이유 불문 합의를 했다면 지켜야 되는 게 합의다라고 재반박 구조까지 끌고 왔어요. 이 구조를 꼭 여러분이 재정리를 하시면서 이게 국어 공부하는 거야. 저렇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눈으로만 연습했잖아요. 눈으로만 내용 읽지만 했잖아. 실력이 늘 게 없어. 이거 하시는 거야. 자, 수남은 도둑이 되어버렸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셨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합의된 것도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제목에서 말하는 자전거 도둑은 아이러니도 자신의 자전거를 자기가 훔친 수남인 것이다라고 결론 지으면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부터 하나씩 볼 건데, 아까도 얘기했었지. 지연의 역할은 뭐였다? 사회자 역할인 거야. 자, 그럼 사회자 역할로 봤더니 당연히 첫 번째 주정급하는 초반부 도입부라든지, 두 번째 소설의 내용을 근거로 발언하도록 요청하는 부분은 발췌도 해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자, 이거 아까 우리가 특이한 부분을 한번 잡았었잖아.
여기 보이시죠, 지금? 정리하면서 왜 그런지에 대한 논리 구조를 특히 내용을 소설 내용을 근거로 들고 와서 얘기를 해보자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2번 선지도 확인이 되셨을 거고 세 번째 얘가 정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당연히 보이셨겠죠. 네 번째 사실보완 여부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답 4번 되셨고 마지막 5번 선지 자 지금 쟁점이 두 가지였지. 초반부 쟁점이 있었고 두 번째 쟁점이 있었고 그 흐름 끊기는 부분도 우리가 아까 잡아봤기 때문에 다른 쟁점 없을까? T2로 넘어가는 이 부분 보이시죠? 그러면 부사어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논리 구조가 잡히는 거 주제 1, 2에서 넘어가는 부분들 확인하셨으면 5번 선지도 쉽게 판단하실 수 있어서 정답 4번 바로 보이셨을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거지. 이거 귀찮다고 내용 일치만 해가지고 실력이 늘질 않아 얘들아. 이거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내용 복습도 되고 내신에서 잘 기억 확률도 높고 우리가 여기서 뭔가 배워간다는 느낌도 여기서 생기실 겁니다. 자 넘어가서 5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A의 발화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했고, 자, A 발화로 보면 되겠지만, 어떻게 됐어? 하연이 먼저 주장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민준이 반박을 했죠. 하연은 다시 한번 재반박하는 구조로 갔죠. 그리고 민준은 거기에서 근거 3에 대한 반박을 했죠. 자, 그럼 봐. 이 흐름을 가지고 볼 텐데, 1번 선지. 민준은 하연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 맞잖아. 맞지? 그럼 근거가 뭐야? 일반적 상식인가 봐. 그럼 일반적 상식이었냐라고 우리가 논리구조를 놓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친 거야. 자, 그러면 1번 선지 돌아가서 확인할 거야. 자, 그럼 봐라. 민준이가 반박하고 있는 부분을 들어가 볼까? 자, 민준이 반박하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일반적으로라고. 죄송해요. 자, 일방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합의라고 볼 수는 없지.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일반적 상식은 아니잖아. 그럼 여기로 와볼까? 자, 여기 봅시다. 민준. 자, 부유한 어린이 잘 보이지 않는 흠집을 일부러 찾아서 배달 온 소년에게 한 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큰 돈이고 다시 한번 봐. 항상 정답이나 가치 높은 정보들은 이것은 같은 지시어 같은 것 뒤라고 그랬지. 일반적 상식이라고 다시 한번 판단의 근거를 잡았지. 그러면 좁히고 발췌독을 하더라도 다른 이상한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정답이 있는 곳에서 좁히고 발췌독할 확률이 높아졌고 1번 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구조를 그냥 잡으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정답이 보이는 지점들을 잡아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해온 이런 논리구조를 잡는 부분이니까 잘 활용해 보시라고. 되셨죠? 여기까지. 자, 넘어가서 6번 문제 볼게요. 자, 이제 가를 바탕으로 하연이가 글쓰기를 했다고. 나에 반영되지 않은 거를 보겠대. 자, 그럼 봐. 토론 쟁점에서 다룬 내용들. 순서대로 다룰 거냐, 달리 다룰 거냐인데, 저 따라오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뭐라 그랬어? 피해보상 책임이 있냐, 없냐, 예측 가능했냐, 불가능했냐를 따졌고요. 두 번째는 합의를 했냐, 안 했냐. 아까 여기서도 흐름이 T1, T2로 나뉘었었고, 저기 나지문에서도 마찬가지 T1, T2로 나눴기 때문에 순서대로는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순서대로 T1, T2로 갔고, 순서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자, 2번 선지 볼게. 토론 주제와 관련된 수남의 고민을 소설 속 구절에서 찾아서 나의 인용된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나의 소설 내용에 인용이 있었나? 특히 수남의 고민의 내용이 인용이 있었나? 확인해봐. 확인해봤더니 봐봐. 인용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따옴표야. 따옴표 확인하시면 돼. 따옴표 확인해봤더니 따옴표 딱히 안 보이죠. 실제로 논리구조 봤을 때도 내용을 인용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판단하는 부분들이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봐봐. 자전거 도둑이라는 따옴표가 있으나 이거는 제목이죠, 사실은. 결국에 무슨 얘기야? 그러네. 수남의 고민을 소설 속 구조에서 찾아서 인용해서 온 부분은 없어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 3번 당연히 보이셨고, 봐.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구조 어떻게 왔어? 예상 가는 반론, 재반박 구조로 가져오는 거 보였겠죠. 예시도 아까 보이셨던 거 확인되셨겠죠. 제목 의미까지 3단락 주제로 다룬 거 확인되셨죠. 그러니까 내용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다시피 1단락에서 예상가는 반론 재반박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예시가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3단락 같은 경우에서도 제목의 의의를 밝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논리구조 잡으셨으면 선지 구성도 쉽게 보이셨기 때문에 정답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하는 게 국어 공부에 실력이 느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진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예비고일이니까 백지의 상태에서 투명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야. 투명한 눈으로 좀 바라보세요. 내용 일치가 되는 거 답만 찾아서 답인 이유 찾는 게 과연 국어 실력을 길러줄 수 있을까? 아니 니네 그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실전에서 못했을까? 간단한 거야. 우리가 국어라는 과목을 봤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단순히 내용 일치만으로 풀렸으면 지금 다 만점 맞았어야죠. 우리가 봐봐. 해설제 나와 있거나 해설 강의를 듣고 저렇게 푸는 거네 알겠다니까. 근데 대부분은 뭐야? 야 몇 달락의 근거 어디 있으니까 여기 있지? 자 좋아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찾을 건데? 이게 정답인 이유와 아닌 이유를 판단하게 만드는 그 구절들을 그 정보들을 지문에서 어떻게 찾을 건데? 너만 2시간 3시간 치는 게 아니잖아. 너만 100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간 안에 체력적인 거, 실력적인 걸 다 고려해봤을 때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나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풀이 과정을 쓰고 고쳐보고 교정해보고 그 과정에서 국어 실력이 늘어나는 거고 그 과정은 저와 같이 수업을 통해서 해결하고 계시다. 자 마지막 이제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법지문을 근거로 갔다고. 자 담보로 제공이 됐냐? 그러니까 담보로 제공이 된 거라고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일단 담보로 제공이 된 거라고 봤으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맘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게 일단 보기에 의도인 것 같거든? 1번 선지 봐. 자, 그럼 봐. 나의 주장 자체가 뭡니까? 그래. 지금 수남은 정당하지 않다잖아. 즉, 수남에 대해서 비판이잖아. 그럼 봐봐. 비판이라는 일관된 주장으로 봤을 때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수남에 대한 비판적 내용은 당연히 주제 일관성으로 봤을 때 추가될 수 있는 내용이죠.
더군다나 뭘 근거로? 법을 근거로 이 행위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논리 구조 당연히 있었겠지. 됐어, 여기까지? 당연히 얘도 7번에 1번 정답으로 보이셨을 겁니다. 근데 봐라. 잘못을 인정한 게 왜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거야? 담보로 잡힌 사실 자체가 왜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거야? 들고 도망가야지. 수남이 자신의 당원을 묶어둔 게 왜 관련 수사를 방해한 겁니까? 가지고 간 거죠. 자, 신사가 수남에게 보상금을 요구한 행위는 수남의 관련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는 있으나 지금 보기 내용과는 아웃이잖아. 보기에서는 지금 담보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얘기니까 정답 1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